개그맨 김학기 이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조금 동종욕구 우리 김승기 원장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. 작년에 왜 건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분들 대학병원 가게 되면 본인 부담은 100대 100, 그러니까 본인이 전액 부담하고 가신 적이 있었죠. 저희가 이제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하고 두 달 만에 이제 백지화 시켰던 게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정사 가서 집회도 하고 그때 유태학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습니다. 우리 김현수 회장에게 박수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우리 동종요법, 여러분 동종요법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,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어떤 동종요법이 무엇인지 우리 김승기 원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렵게 보셨습니다. 우리 김승기 원장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마음 영역을 넓힌다는 그런 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좋아합니다. 우리 단일민족 이렇게 돼가지고 어떤 의사라고 해도 동종요법을 이야기하면 한 배워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근데 막상 들어가면 이게 또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. 쉽지가 않고.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동종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. 동종요법 하면은 가장 간단한 거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이 더위에 삼계탕을 드셨잖아요. 그러면은 아유 더워서 짜증나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드시다가 보면 땀도 나고 되게 또 어떻습니까? 시원도 하고 또 배도 부르고 그러니까 기꺼이 먹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하죠. 동종요법은 그와 비슷합니다. 이분은 1755년에 태어난 하네만이라고 하는 독일 의사인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.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제도권 밖에서 벗어나면은 되게 미움받고 그러잖아요. 그때 의학은 뭔가 하면 조금 잘못되면 피를 빼내는 걸 하는 거예요. 또 하나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김현원 교수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. 누군가 하면 연세대 원주 의대 생화학 교수인데 이 따님이 뇌하수체 암이 생긴 거예요. 그럼 뇌하수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거기서 호르몬이 안 나오면 키가 안 크고 거기서 호르몬이 안 나오면 오줌이 막 나오는 거예요. 거기서 호르몬이 안 나오면 생리가 안 되는 거고 2차 성징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니 각자의 호르몬 약을 다 줘야 돼요. 그러면은 약을 조금만 안 주면은 쇼크 상태가 와버리고 이러니까는 완전히 힘든 상태인데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분이 이 책을 번역을 했어요. 근데 여기를 보면 굉장히 이 치료 효과가 좋아요. 여기 같은 경우 암 치료 같은 경우도 한 20몇 % 정도로 낮게 잡아도 이런 케이스를 갖다 여기다 보고를 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. 몇 명 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 한 5, 6년은 안 했어요. 이 사람이 또 뻥쳤을 거야. 그 다음에 왜 내 환자도 나서야 되는데 내 환자는 낫지 않는 거야. 이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요양병원을 한 4년 전에 시작을 했어요. 요양병원을 하면은 포괄수가제라고 해서 약을 싼 약을 쓰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약을 덜 쓰는 게 이득이 돼요. 왜냐면 거기까지 돈을 다 줘버리니까.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그렇게 환자를 팔아먹을 사람 같이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? 약이 한 16개, 17개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. 노인 양반들이 신경과 약, 무슨 잠 안 온다고 하는 약, 그 다음 혈압약, 고혈압, 그러면 16개, 18개를 먹는 거예요. 이게 18개니까 실제적으로 먹는 것은 한 26개 정도를 먹어요. 어떻게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?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입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. 약 유이 나쁘니까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썩은 냄새가 막 푹 날 정도로 그 다음에 오줌에서 막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. 근데 이분이 뼈가 부러졌는데 진통제를 4개를 갖고 온 거예요. 야 이거 다 빼주자. 그리고 제가 동종요법적으로 치료를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이제 많이 해봤더니 이게 영 안 좋은 치료더라고요. 허리가 부러져 왔는데 최소 3개월은 지나야 되는데 한 달만 있으면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예요. 저 입장에서는 오래 입원을 해야 제가 이득이 남는 거잖아요.
근데 한 3개월은 있어야 될 분이 한 달이면 가겠다고 펄펄 뛰니까 그 다음에 뭐 손이 부러지거나 어디가 부러진 분들도 굉장히 빨리 퇴원을 해요. 그러니까 제가 많이 힘들죠. 그런데 그 가운데 중에서 3명의 케이스가 있었는데 한 분은 94세 할머니인데 여기가 부러져 갖고 오신 거예요. 팔뚝이. 근데 대학병원에서 제 사진은 다 있습니다. 대학병원에서 그냥 요양병원에서 모셨다가 돌아가시게 하라고, 이거 못 한다고. 근데 저희 병원에 오시자마자 산소호흡기를 끼고 음식을 못 먹으니까 계속 우리 링거로서 해결해 줬어요. 근데 이분이 2주 동종요법을 하고 나서 2주를 하니까 손 2개가 빠지면서 손을 다 쓰는 거예요. 그리고 당연히 한 48일 만에 사진을 마지막 찍었는데 거의 많이 붙어 있을 정도의 한 케이스가 있었고, 또 한 분은 또 넘어지셔가지고 여기가 부러졌는데 그분도 한 40일 만에 거의 뼈가 다 붙더라고요. 뭐 다 쓰고, 또 한 분은 여기가 부러졌는데 원래 여기 부러지면 수술 안 하면 못 걷습니다. 그 수술해도 한 뭐 몇 달씩 누워있는 자리인데 제가 한 40며칠 만에 이 환자의 엑스레이를 끝냈을 정도로 그 아주 괜찮은 케이스 3케이스가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 전 케이스를 다 보고 나서 아, 내가 지금 그 치료하는 게 옳다. 그러면 암 치료도 어렵지만 곧 돌아가실 분이 뼈 붙이는 것은 또 그보다도 또 어렵습니다. 이게 아, 이건 내가 해볼 수만 할 수 있는 치료야 해가지고 제가 4명한테 이 그 동종요법 치료를 시작을 하면서 하는데 이 얼굴 색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 전반적인 걸 보면 환자분들이 되게 많이 편해하신다는 거. 제가 완치 케이스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. 그래서 아, 이걸 그 좀 널리 알려야 되겠다. 그리고 이 그 그렇게 됐을 때 이 환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우선은 이걸 하면서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저도 이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같이 하신 분이 이 책을 번역을 했는데 이건 캐서린 필터라고 해서 2014년도에 돌아가신 분인데 미국 동종 의사가 이 그 인도의 동종 의사 케이스를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맞춰본 거예요.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미국 사람은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 이 사람도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건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돈이에요. 이게 돈 문제가 겹치니까 이게 제일 힘들더라고요. 약은 이런 식으로 좀 그 큰 알갱이처럼 되어 있을 수 있고 작은 알갱이요. 그러니까 색깔은 다 똑같아요. 그렇지만 여기에 에너지가 다르게 드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약을 드릴 때는 제가 요만큼 드립니다. 혹시 보이시나요? 여기 요만큼을 드려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타게 해서 그 약을 드시게 해요. 그러니까 문제가 돈이에요. 이게 우리가 보면 좀 비싸야 그래도 치료 효과가 나는데 이게 이만큼이면 돈이 얼마나 되겠어요? 한 많이 내봤자 한 1,000원이나 2,000원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약값을 받지도 못하겠고 받은 사람이 이게 10만 원씩이라고 하면은 열심히 먹는데 에이 무슨 뭐 물약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잘 호응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서 좀 우리 그 환자분의 주머니를 좀 털어낼까 지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뭐라 할까 정말 이게 돈도 안 들어가고 이 신뢰라는 것만 있으면은 해볼 만한데 이 환자분들이 이걸 잘 안 따라준다고 하는 것들이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. 그 다음에 이 먹는 방법이 요걸 일주일에 한 번씩 요만큼 주는 거예요. 요만큼씩 가지고 이번 주에는 A를 먹고 다음에는 B를 먹고 이런 식으로 먹는 거 요만큼.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그잖아 이게 무슨 약 효과가 나타날까 하고 거의 안 하실 건단 말이에요. 근데 이분이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걸로 해보다가 여기다가 물을 타가지고 매일 먹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. 어떻게 하루에
15분마다 여기다 물을 타가지고 3cc 먹고 15분에다 3cc 먹고 또 15분에다 30cc 먹고 해가지고 이걸 플러싱 방법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약 한 번 먹는 것보다 이게 먹는 게 한 1.5배 정도는 효과가 더 좋아요. 그래서 이것의 단점은 뭔가 하면 우선 신뢰가 될 수 있을 것인가,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, 이 동종의학이라고 하는 그 체계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 수 있을 것인가, 그게 제일 문제고, 두 번째는 뭐라 할까, 약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. 우리가 그러잖아요. 뭐 주려면 수박도 좀 크게 줘야지, 조금 주면 우리는 욕하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이 작은데도 효과가 난다고는 그걸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거고, 또 하나는 끈기입니다. 대개 보면 조금 하다가 말고 하거든요. 근데 요걸 갖다가 꾸준히,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두 그룹으로 나누고 있는데, 하나는 두 종류를 줘가지고 매일 먹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, 또 하나는 그냥 같이 섞어서 그냥 믹싱해주는 방법도 있고. 왜냐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, 가족분들이 좀 쉽게 먹을 수 있어야 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신뢰를 가지고 있고, 저희 병원이 이제 이런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까지 메카가 동종요법으로 좀 만들고 싶다고 하는 그런 게 있고, 또 하나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 뼈가 부러졌다든지, 그다음에 뼈가 되게 안 붙으신 분들이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저한테 소개를 시켜주시면은 제가 빨리 안 아프게 해줄 수 있고 좋아지게 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뇌잖아요.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요법은 우리가 그러잖아요. 우리가 이제 셀레늄을 썼을 때 그 셀레늄 효과는 왜 쓰시는 거죠? 첫째는 우리 몸을 글루타치온이라는 걸 만들어서 몸 세포를 좋아지게 만들기도 해요. 그 다음에 암 입장에서는 셀레노 다이글루타치온이라는 걸 만들어서 얘네들이 들어가면 우리 암 세포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건 아시죠? 암 세포들은 제일 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암한테 주려고 하는 혈관은 자기들이 막아버리는 거잖아요. 그죠? 그리고 지네들이 필요한 것을 빼먹기 위해서 신생혈관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아바스틴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. 근데 이 동종요법 약은 그런 치료가 아니라 내 몸에 가지고 있는, 내 몸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스라고 하는 힘, 거기다가 딱 자극을 주는 거예요. 그러면 너무 강했을 때, 아까 이 분열장애처럼 엄청나게 쓸데없이 화내고 오는 사람들은 그 약을 줘버리면 힘이 쫙 가라앉고 굉장히 편해지고, 그 다음에 너무 또 깨갱거리는 이 뱀 체질을 가졌는데 이 사람을 딱 주면은 막 전에는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말을 강펀치를 또 날리고. 그래서 이 치료의 기본은 암을 치료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암을 만든 내 몸을 어떻게 낫게 하느냐, 이게 바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, 암 치료에 저는 이제 저희 이 철학인데 이 동종요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편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좀 파워포인트가 좀 있으면 좀 더 게시판인데요. 그 다음에 꼭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정말 많은 분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암 환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이 되게 좀 이해를 못 하신 게 좀 있었네,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암 치료한 자기가 치료하거나 이 관리하신 분들은 마사지를 잘 할 줄 아셔야 됩니다. 우리가 치매를 걸리지 않는 거 하는 것 중에 가장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 운동하는 것이 치매에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. 왜냐하면 피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근데 머리에 피가 덜 가면은 안 되잖아요.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뇌 쪽으로 피를 많이 가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. 그죠?
그래서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몸을 좀 이렇게 막 이런 데 이렇게 비벼준다든지 만져준다든지 이렇게만 했을 때도 혈액순환이 많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 계속 여기 하고 계시는가 보니까 다들 그냥 집에서 해오셨기 때문에 안 하셨다고 생각하시지만 운동을 되게 안 하시는 거구나. 그래서 있으면 몸을 자꾸 돌린다든지 만져준다든지 이 단순한 것들, 특히 이 머리가 좀 자주 아프시잖아요. 그러면 이게 내 뇌압이 올라가서 아픈 건지, 또 뇌압 많이 안 올라가는 사람도 머리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. 왜냐면 누가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은 여기가 아플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내 척추에 있는 그 근육들이 머리에 붙어 있는데 척추 쪽에 문제가 되면 여기를 잡아당기니까 머리가 많이 아파요. 그러면 막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하는 건 제발 요걸로 뒤에 좀 이렇게 자꾸 문지르고 좀 살으시라고. 그러면 이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해보면 나쁠 거지 않습니까? 해가지고 제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하고, 두 번째는 같은 맥락 원입니다. 한의학을 조금만 공부를 하십시오. 그 중에서 침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. 근데 침 공부하기 싫으면 우리 성냥골 하나씩만 가지고 우리 끝에 있지 않습니까? 손톱 옆에 여기 이런 데를 다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해보시면 더럽게 아픈 자리가 있을 거예요. 그게 바로 기가 막히는 자리예요. 그러면 이 기의 흐름이 막혔을 때 그게 어디 가서 뭉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꼭 하시는 건 이런 데 드시면, 죄송합니다, 있으면 옆에 저는 이제 손가락으로 되게 되는데 아마 좀 굉장히 좀 시원하실 겁니다. 그래서 아주 이런 데가 사소하지만 내 몸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몸을 여기저기 좀 많이 마사지 해달라고 눈 같은 데 이런 데 다 하시도록 하시고요. 그 다음에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먹는 거잖아요.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케톤식이도 배웠고 뭐 이걸 하시지만 혹시 케톤식이 해보신 적 있으신지요? 이 케톤식이가 뇌암에 많이 좋은 걸로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또 공부를 해보면 케톤식이라면 또 암이 더 크는 걸로 또 되어 있고요. 그러니까 같은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거 하나는,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건 암 환자는 무조건 적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. 적게 먹어야 돼요. 그러면 문제는 뭔가 하면 맨날 적게 먹을 수는 없어요. 오늘 같은 날 있으면 또 신나게 한번 먹어주고, 그 다음에 평소에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 우리가 이 암 환자분들한테 3숟가락만 하루에 밥을 먹으십시오 이야기를 합니다. 3숟갈? 그러면 지금 여기 계신 분한테 3숟갈 먹으라면 제가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겁니다. 나 그런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, 나 체력 떨어져서 어떻게 살아라고.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은 여기 계시진 않지만 위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부드러운 걸 먹어야 되잖아요. 그러려면 죽을 먹을 원해요. 미음을 원해요. 그래서 절대 못 먹게 만들어요. 왜? 그냥 씹지 않고 넘어가니까 여기에 있는 식사가 내 위로 옮기는 것에 불과해요. 근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에 이런 잡곡밥이 있다고 하면 손으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.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 이렇게 못 가져가잖아요. 그러면 조금 먹게 되면, 많이 먹으면 쑥 넘어가지만 작게 먹으면 굉장히 오래 씹을 수 있어요. 이걸 놓고 입에다 넣고 냠냠냠 하면 엄청나게 이렇게 맛있을 수 없다고 원장한테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. 그러면 3숟갈만 먹어도 그걸 꼭꼭 씹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게 다 나한테 에너지가 돼요. 그러니까 적게 먹어도 풀 에너지가 되는 거고, 많이 먹어버리면 그게 내 몸속에 들어오면 그러잖아요. 혹시 이제 다 알죠? 포도당 먹지 말라는 이야기 들으셨죠? 예. 근데 왜 포도당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우리가 뭘 많이 먹게 되거나 그러면 혈액 속에 많은 영양분이 있으면 얘네들은 정상세포보다 최소한 50배씩 더 빨아들이는 거예요. 그러면 많이 먹어놓아 버리면 그게 암을 키우는 거예요. 근데 3숟가락 먹었다 그러면 굉장히 적게 들어가지만 얘가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
한 그릇 먹은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는 거. 그래서 꼭 그 음식 드실 때 천천히 드시라고 해서 저희는 이제 그 병동 리모델링을 하는데 숟가락은 몽곤이 전부 다 아기 숟가락으로 들어갑니다. 이게 조그마한 숟가락으로. 그래서 천천히 먹으라고. 왜? 나도 빨리 먹는데 당연히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천천히 먹는 요령이기도 하고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수박이 나와 있잖아요. 사실은 이 가장 좋은 것은 수박을 먹고 밥을 먹어야 돼요.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. 나도 여기다 수박 넣고 그 다음에 밥 넣었는데 밥 먹고 먹지 이렇게 되는데, 가장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그 음식은 천천히 내려가는 대신 이런 그 과일은 좀 상대적으로 빨리 넘어가요. 근데 못 내려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발효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또 독화가 되면서 내 장을 나쁘게 하니까 그것을 아주 안 좋게 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는 천천히 먹는 거하고 음식도 나중에 이제 제가 한번 그 교육을 해드릴 수 있으면 다음에 해드리겠는데요.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뇌라고 했을 때 뇌암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. 우리가 제일 하는 것은 왜 뇌암이 걸렸느냐, 뇌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면역 체계가 어디 가서 잘못된 거잖아요. 그럼 면역 중에서 70 내지 80%는 장에서 나오는 거예요. 이게 장에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게 들어와 가지고 또 나가지 말아야 할 게 나가면서 우리 혈액이 산성화가 되고 걔네들이 들어가서 내 뇌에 있는 그 세포에다가 그 DNA를 변성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신호전달 체계를 안 되게 하니까 이게 나쁜 게 생긴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 그 암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봤을 때 이 원인 중에 하나는 먹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먹는 것 중에 뭐 또 이것뿐만 아니라 장이 좋은 사람들은 아무리 건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. 그러면 뭐 나는 원래 장이 좋은데 하지만 또 검사해보면 장내 세균들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해독이라고 하는 거, 꼭 해독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는데 하나만 하지 말고 뭐 우리 녹즙이 좋아,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최소한 몇 분들이 모여서 이건 뭐가 좋고 이건 뭐가 좋고 해가지고 이 해독을 해주는 것이 그래도 어떤 암이든지 간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머리카락 검사도 꼭 한번 해보시고, 그래서 거기에 중금속이 나왔다든지, 그 다음에 나는 굉장히 몸매도 별 볼 일 없는데도 복부 비만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몸에 독소가 많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결론을 낼 순간 암을 치료하려고 하지 말고 암을 가지고 있는 나를 치료해야 된다. 그 다음에 그래서 먹는 것들이 암에 이걸 먹으면은 암이 낫더라 이렇게 보지 말고 이걸 먹었더니 내 몸이 좋아지는 것들, 그걸 꼭 선택하라고.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동종요법인데 이것도 좀 믿고 좀 차분하게 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희는 지금 많은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동종요법 그걸 지금 약을 계속 써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아마 저희가 산정특례로 여러분들이 돼 있으면 500원 정도 되면은 저한테 약을 받아갈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실력이 좀 더 좋아지면 이거 한 병에 한 20만 원씩 주고 팔을 나갈 거예요. 그래야지 비싸야 이게 효과가 좋지 싸니까는 또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 회장님 때문에 저희한테 와주고 계시는데, 여기 계신 분들 있으시면 한번 오셔서 한 명이 오시면은 제가 너무 힘듭니다. 그래서 하실 분들이 있으면 한 5명 딱 묶고 해서 그 다음에 오시는데, 대신 저한테 와주시는 건 2주에 한 번씩은 꼭 와줘야 됩니다. 왜냐면 약을 2주치를 드리는데 이게 맞는 거 아닌가를 제가 알아야지, 아니면 아닌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면 체질이 다른 약을 먹고 있으면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. 그래서
그래서 한번 그 마음을 열고 한번 저한테 그 하시려면 오셔도 좋겠습니다.